안녕하세요. 할인이 오빠입니다. 완연한 가을이지요. 요즘 가을 햇살, 가을 하늘, 그리고 아름답게 물든 단풍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. 요맘때 되면 초등학교, 중학교 이러던 시절 가을 소풍 가던 생각이 납니다. 가을 소풍, 밤잠 못 자고 준비해가지고 가는 소풍.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던 강원도 평창 그 산속 마을에는 워낙 산악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육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대관령을 넘어온 고등어, 양미리, 도루묵 이런 거가 이제 그 생선들을 일컬어서 저희는 고기라고 불렀습니다. 그 고기 중에 가장 맛있는 건 역시 자반고등어지요.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아이들은 한결같이 쌀밥에 고기 먹는 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 산악지역이니까 하얀 쌀밥을 먹어볼 수가 없거든요. 거친 강냉이 쌀로 밥을 해 먹었고요. 그러다가 이제 제사 때가 돼야 어쩌다가 이제 흰 쌀밥을 먹을 수가 있는데, 고기도 육식을 못하니까 물고기, 자반고등어를 구운 거를 고기라고 불렀습니다. 가을 소풍이 기다려지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. 오직 이 쌀밥에 고등어,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죠. 거기다가 보너스가 하나 더 있지요. 참 오래됐습니다. 칠성사이다. 사이다 한 병까지 이렇게 딱 싸주시는 거죠. 도시락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일 나가실 때 싸가시는 그 밥주발, 요강에 이렇게 그려진 난초처럼 돼 있는 그 밥사발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다가 쌀밥, 이 밥을 담고, 그리고 비닐을 쭉 찢어 가지고 자반고등어를 뚫뚫 쌉니다. 그리고 칠성사이다 한 병, 장날에 가서 사오신 거지요. 그래 놨으니까 냉장고가 있습니까? 뭐가 있습니까? 이미 미지근해졌는데, 가을 햇살이 뜨겁고 이런 날 소풍을 가게 되면 보따리에다가 그걸 들고 그렇게 소풍을 가는데, 이 칠성사이다는 더워질 대로 더워졌지요.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개수초등학교라고 하는 곳이었는데, 금당계곡이 흐르는 그 언덕 위에 있던 학교였습니다. 여기에서 한 1시간쯤 정도의 거리를 걸어가지고 개수 1위에 있는 봉황대나 아니면 개수 1, 2에 있는 비창거리 쪽으로 이렇게 소풍을 가는데, 강가로 가는 거죠. 그럼 그 강가에 가서 오전 일정이 진행이 됩니다. 오전 일정이라는 게 보통 장기자랑 이런 거 아닙니까? 그럼 아이들 다 돌아가면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하는데, 그 노래를 부르면 노트 2권, 그 다음에 잘 못 부르면 연필 2자루 이렇게 주는 거죠. 그런데 저는 그게 하나도 탐나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빨리 점심을 먹고 싶었을 뿐이지요. 그래서 어쩌다가 강제로 이렇게 앞에 나가서 노래 부르라고 선생님이 시키면 할 수 없이 나가서 부르는 노래, 애국가 이랬습니다. 그런데 이제 기다려서 드디어 점심시간이 되고 나면 저만 그랬겠습니까? 아이들 대부분이 싸온 도시락이 다 비슷했고요. 그리고 다 자랑스럽게 한 병씩 들고 있는 이 칠성사이다, 뜨끈뜨끈해진 칠성사이다. 그래서 서둘러 밥을 먹습니다. 서둘러 밥을 먹고, 쌀밥에 고등어, 그거 얼마나 맛있겠습니까? 근데 다 식은 고등어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걸 먹고 나면 벌써 이렇게 생목이 오르기 시작하지요. 거기에다가 이제 사이다를 따가지고 탁 사이다를 마시면, 벌컥벌컥 마시면, 그 사이다 먹을 때 딱 딸 때 나는 퐁 하면은, 그 다음에는 이제 기포가 올라오는 소리, 샤 하는 소리. 참 가슴 설레이는 소리였습니다. 그러면 칠성사이다 한 병을 벌컥벌컥 다 마시고, 그리고 나서 한 10분쯤 있으면 신호가 오기 시작하지요. 배에서 꾸르륵 꾸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막 요동질 치기 시작합니다. 한 20분쯤 지나면 그대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 알아차리게 되죠.
그래서 한 명, 두 명 숲으로 들어갑니다.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. 아이들 모두 숲속으로 들어갑니다. 그럼 쭉 이렇게 숲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다들 엉덩이를 까고 앉아 있는 거지요. 엉덩이를 까고 뭘 했겠습니까? 다 설사하고 있는 거지요. 부지직 쫙 하는 소리들이 막 여기저기서 납니다. 그러니까 숲속 전체가 지뢰밭이 되어버린 겁니다. 그렇게 해서 1시가 되고 선생님의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아이들이 다 모입니다.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부터 보물찾기 시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보물찾기를 하는데 그 보물을 감춰둔 곳, 선생님들이 일찍 오셔서 이미 감춰둔 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종이 쪽지에다가 보물 이렇게 쓰는 거. 그래서 그 보물 쪽지를 갖다가 감춰놨는데 어디다 감춰놨는지를 선생님이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. 저기에서, 저 나무에서부터 저 나무 사이 그 숲에다가 감춰놨다. 아, 거기는 어딥니까? 점심 먹고 다들 꾸르륵 거려가지고 뛰어들어가서 설사를 했던 곳 아닙니까? 그런데 거기가 보물이 묻혀있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쫙 붑니다.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일제히 숲속으로 막 달려갑니다. 그리고는 돌 틈도 뒤적거리고 나무 뿌리도 찾아보고 나무 껍질 사이에 끼워진 것도 찾고 나무에 올려진 것도 뭐 여기저기 아이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보물을 찾습니다. 근데 전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. 그 종이 쪽지, 그걸 보물이라고는 생각도 못 하는 거지요. 그게 저의 상상력이었습니다. 보물, 그럼 뭔가 그럴듯하고 번쩍번쩍하는 어떤 것을 숨겨놓고 그걸 찾으려 그래야 보물을 찾을 맛이 나는데, 정확하게 보물이 어떤 거다라고 설명도 안 하고 보물을 찾으라고 하니까 이미 눈치 빠르고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친구들은 순식간에 가갖고 몇 개씩 찾아갖고 옵니다. 그럼 이제 그걸 보여주면서 이게 보물이라 그러면 그제서야 저는 이제 아이들이 찾은 그 종이 쪽지를 찾으러 그 숲속으로 들어갑니다. 그럼 뭐 여기저기 난장판이지요. 아이들이 다 훑고 지나간 뒤고, 그러다가 여기저기 아이들이 들쳤던 돌도 들춰보고 나무 껍데기도 벗겨보고, 그러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면 아이들은 제게 안 됐다는 듯 한 5개쯤 찾은 놈이 1개를 나눠줍니다. 그 종이 쪽지 1개 찾으면 연필 1자루, 2개 찾으면 연필 2자루, 3개 찾으면 노트 1권, 5개 이상 찾으면 노트 3권. 뭐 이렇게 이제 주는 그런 이제 보물, 그 종이 쪽지와 상품을 바꿔주는 거지요. 참 전 그런 것도 잘 몰랐습니다. 참 숙맥이지요. 그러니까 저는 보물 찾기 시간이 정말 재미없었습니다. 그런데 보물을 찾아가지고 쭉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 앞으로 모입니다. 이제는 그 보물을 상품으로 바꿔야 되니까요. 그러면 어디서 나는지 모르는 쿰쿰한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하죠. 아침 식사하시면서 이 영상 보신다는 집들이 꽤 많았는데 죄송합니다. 아침 식사하시는데 똥 얘기해가지고요. 그래서 그 쿰쿰한 냄새가 나는데 서로들 쳐다보죠. 보면 뭐 바지에도 똥이 묻어 있고 발에는 뭐 당연히 다 묻어 있고요. 그런 상태로 보물 찾기를 했습니다. 온몸에 똥을 묻히고도 보물을 잘 못 찾던 저는 언젠가 정말 보물을 잘 찾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. 저는 요즘 여한 없이 보물을 찾습니다.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찾게 될 보물은 어떤 것일까 설레이며 앉아 있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일상, 그리고 매일매일 하는 경험, 그 모든 경험들은 배움의 기회지요.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배워내는 배움, 그것이 바로 빛나는 보석이라는 겁니다. 자기 거, 이거는 죽을 때 가져가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우리들의 배움, 우리들의 깨달음, 사실 죽을 때 가져가는 건 이것밖에 없다는 거지요.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은 보물을 찾을 수 있는, 배움을 얻을 기회입니다.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배웠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. 죽어서 저 세상에 가고 나면 신이 이렇게 묻는다 그러죠. 단 3가지를 묻는다고 말합니다. 첫 번째, 충분히
사랑했는가? 그리고 두 번째 물음은 충분히 배웠는가? 그리고 세 번째 물음은 내게 주어진 일을 통하여 충분히 즐겼는가? 이 세 가지만 묻는다는 겁니다. 절에 잘 다녔느냐, 교회 잘 다녔느냐, 구원 받았느냐 이런 거 묻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. 충분히 사랑했느냐, 충분히 배웠느냐, 그리고 충분히 즐겼느냐.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바로 이런 보물을 캐낼 수 있는 그런 보물밭인 것이지요. 오늘 하루 행복한 보물 찾기가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도 오늘 이곳에서 행복한 보물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보물 찾기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오십시오. 참모국으로.